2023학년도 정시가 지금 합격자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흐름도 한번 잠깐 간단하게 큰 틀만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입시 변화가 살짝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는 형태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번 정시, 작년 정시죠.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률들이 주요 대학교들이 좀 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러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네. 근데 자신 있게 이렇게 지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 지난해보다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정시 불확실성도 좀 늘어나고 이런 뭐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차 지원도 이제 활발해지죠. 옛날에 비해서. 교차 지원이라는 게 예. 이과에서 문과로 그냥 하는 게 그 예. 대부분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합격선 예측들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탐구도 조금 막 그렇죠. 탐구가 많이 어려워지고 나오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네. 그 하향 지원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주요 대학교의 경쟁률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차피 뭐 매년 뭐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뭐 그랬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교대, 뭐 수의대 다 뭐 이제 저기 할 거 없이 다 지금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교대 같은 경우는 뭐 교직 선호도도 좀 하락되고 있는 것 같고 교원 인원도 좀 감축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조금 이제 원장님이 평소에 좀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등급만이 아니라 표준 점차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제가 뭐 다른 거 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과는 수학, 과학, 문과는 수학, 국어, 과학, 탐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 곱하기 3, 탐구가 곱하기 2.5, 그다음에 국어가 곱하기 2.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고 탐구를 못하는 학생보다는 국어를 조금 못하고 탐구를 잘하는 학생이 더 유리하다. 이번 정시. 예, 그렇죠. 예. 이번에 탐구가 많이 좌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번에 진학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과 침공이 많다 보니까 이과가 문과 침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생기니까 과감하게 그냥 하향으로 낮춰버려가지고 안정지원하게 만들어서 지금 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작년에 통합형 수능 첫 해를 하고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겠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1년 지나고 2년째 되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이제 우리 진학사 제2사 서비스 이것도 이제 약간 좀 하향적으로 이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하향 조정을 좀 하향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낮아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 하향 지원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안 되는데 과감하게 지원해서 다 떨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크게 뭐 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올해 서울대 정시에서 전기공학부에서 수능 3등급이 그 1단계를 통과했다는 이슈도 있고 했거든요.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이슈는 없는 것 같거든요. 2단계에서는 풀기 좀 힘듭니다. 어쨌든. 어쨌든 뭐 요즘에 트렌드가 합격자 발표가 좀 빨라지는 이제 주요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합격자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미리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으로 성대가 1월 4일 날 발표를 해버리니까 뭐 저번 주 설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설이 이번에 중간에 끼니까 또 기분 좋게 먼저 합격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2월 한 초중순까지 합격자 발표 끝나요. 원래는 다 2월 4일, 5일, 초까지. 6일 이렇게 막 발표하게 돼 있는데 뭐 1월 4일 날 발표를 해버리니까 1월 뭐 20일 전에 발표가 벌써 한 8개, 9개 나왔습니다. 벌써 학교가. 요즘에 또 초등학교도 이제 또 잘 또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한번 보고 한 번 더 정시를 정리해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건 이거 연결되어서 2024년도 입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제 큰 틀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소서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고3 된 학생들 다 알 거예요. 자소서가 폐지되는데 자소서 폐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상 경력, 독서, 봉사활동이 다 이제 반영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해지는 게 교과 점수가 성적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특 요게 남아 있거든요. 세부능력 특기상, 과제물 성취도, 특기상, 그 다음에 태도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좀 권한이 좀 중요해지는 거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 2학년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 어쨌든 세특 성취에 대한 노력이 이제 또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 자소서를 뭐 제대로 만들어서 자소 쓴 것도 아니고 뭐 좀 그래요. 제가 솔직히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 제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수시 너무 복잡한 적이 많았거든요. 만들어진 수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수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학교 내신 성적 좋으면 받는 게 맞는 거죠. 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수상 경력이 있고 그런 학생들은 일부 있어요. 그런 학생만 따로 뽑으면 되지 전반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입학사정관제 예. 한참할 때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입학 사정관제가 예. 뭐가 달라요, 솔직히. 예. 물론 계속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심플해지고 있다는 점 요즘에 이제 보면 될 것 그래서 같고.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쪽으로 가야 애들이 된다. 맞는 거죠. 예. 예, 두 번째 이제 변화되는 점검 사항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중에서 이제 고대, 서강대, 성대, 홍익대 이런 쪽에서 이제 수능 체제를 기준을 살짝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대는 전체적인 기준을 완화했고요. 고려대, 홍익대는 인문계열 쪽에서 체제를 이제 자연계열하고 원래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살짝 높은데 이제 그것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고려대 인문 같은 경우 작년에는 국수 영탐 4개 중 3개 합이 6 이내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국수 영탐 4개 명중 3개 합이 7 이내로 하나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기준을 낮춰준다는 거는 아마 이제 내신이 좋고 전교권 이제 학생인데 뭐 예를 들면 지방 일반고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의 학생들인데 간혹 수능 체제를 못 맞춘 적이 있었었나 봐요. 꽤 많아요. 예, 예. 근데 여기 6에서 7이 바뀌면 에이 뭐 하나밖에 차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죠. 6이면 둘둘둘이잖아요. 예. 둘둘 3인데 2, 1,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학생들이 구제가 되는 예, 거죠. 예. 대학에서 봤을 때는 뭐 지방의 일반고 혹은 이런 쪽이 전교권 학생이면은 사실 좋은 자원인데 그렇죠. 뭐 실수를 한다거나 좀 잘못해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게 좀 아까운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있고 예. 일단 저기 좀 학원이라는 혜택을 못 받은 학생을 좀 구제하기 예. 위한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학생들에게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슈사항은 이제 서울대가 지금 그 정시에서 내신을 20% 예. 2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려대도 좀 따라서 이제 예. 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 이제 그렇게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우선 정시에 내신을 좀 넣을까요? 100% 하면은 아예 학교에서 생활을 그냥 버리고 하니까 아. 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저는 20% 넣는 건 나쁘지 않다. 우리가 내신이라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3학년 동안의 성실성을 또 그렇죠. 의미하기도 하니까 성실한 학생들을 조금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80%에서 다 엎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까지 서울대 고려대 내신이 이제 중요해졌다. 그래서 내신 좀 관리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이제 대입 주요 점검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계속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시, 그 다음에 2024 대입 관련해서 또 변화되는 뉴스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